오늘 방송은 세기의 유혹자 5번째 이야기인데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세기에 또 나올까 하는 세기의 미녀이자 미의 화신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엘리자베스는 7명의 남자와 8번의 결혼, 그리고 2번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헐리우드의 전설이자 시대의 아이콘이죠. 데뷔 후 사망까지 남성들의 로망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세기의 유혹자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녀의 미모를 따라올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지금까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물론 어떤 각도에서 촬영해도 이 결점이 없는 이 완벽한 얼굴을 가진 압도적인 미모 때문도 있겠지만 그녀만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그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즈 테일러라고도 불렸는데요. 그녀는 1932년 2월 27일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리즈의 부모는 2차 세계대전이 났던 1939년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영국에서 연극배우 출신이었던 어머니는 딸이 영화배우가 돼서 자신이 못다 꾼 꿈을 이루길 바랬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10살 때 헐리우드에 데뷔하게 되고요. 12살 때 녹원의 천사에서 아역배우로서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빛나기 시작했죠. 그녀가 20대일 때 찍었던 대표적인 작품인 젊은이의 양지, 내가 마지막 본 파리, 자이언트, 지난 여름 갑자기 이런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왜 미의 화신으로 불렸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의 그 4시간짜리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쉬지 않고 단 한 번에 봤는데요. 영화 스케일도 당시로서는 엄청 컸지만 이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는 정말 그녀만의 매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과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아니고서는 그 역을 소화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한 말들을 저도 믿게 됐죠. 워낙 고전 영화들이라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클레오파트라와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이 두 영화를 강추하는데요. 그녀의 여신 같은 아름다움과 신랄한 연기력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그녀의 영화 작품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녀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라서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기의 유혹자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사랑과 유혹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6살 때부터 그녀의 에이전시인 MGM으로부터 결혼 상대를 소개받기 시작하는데요. 결혼만 해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사랑은 곧 결혼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고요. 부모와 에이전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혼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1950년 5월 6일 리즈가 18살이 되던 해에 힐튼가의 아들 니키 힐튼 주니어와 결혼을 하죠. 그런데 니키는 그녀를 학대하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혼 8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죠. 1952년 2월 21일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 그녀보다 20살이나 많았던 영국 배우 마이클 와일딩과 결혼을 합니다. 함께 영화를 촬영하면서 만난 배우였죠. 결혼 후에 2명의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유명해지는데 와일딩은 점점 하락하는 그런 배우였고요. 결국 와일딩의 외도로 이 둘은 결혼 5년 만인 1957년 1월 이혼합니다. 와일딩과 이혼하자마자 영화 제작자 마이크 토드와 다음 달에 결혼하게 되는데요. 사랑은 곧 결혼이다 이런 리즈의 신념 때문이었을까요? 연애 기간도 없이 결혼으로 직행하는 그런 엘리자베스였죠. 결혼 후에 딸 리자를 낳았고요. 딸이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마이클 토드는 비행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 1개월 만에 엘리자베스는 미망인이 돼버립니다. 슬픔에 절망하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 위로하던 친구 중에 에디 피셔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에디는 당시 데비 레이놀스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이 부부 커플은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한답시고 동시에 에디와 엘리자베스는 불륜에 빠져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향해서 가정 파괴범이다 이런 말이 돌게 되는데요. 먼 훗날 엘리자베스는 이 결혼은 그녀의 남편 마이크 토드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의지할 존재를 찾기 위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에디 피셔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이었던 1962년 그녀가 30살이 됐을 때죠. 문제의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촬영하면서 리차드 버튼을 만납니다. 당시 리차드 버튼 또한 이 시빌 버튼과 13년간 결혼 상태였던 유부남이었는데요.
리즈와 리차드는 이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촬영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말죠. 영화 촬영 도중에 둘이 갑자기 미월 여행을 떠나기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둘은 열애를 공식 인정하면서 전 남편과 부인과 이혼을 시도하는데요. 로마의 교황청에서도 이 둘은 음란하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미국 의회에 이 둘의 재입국을 금지해달라 이런 전화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미국인들의 이런 불륜을 교황청에서까지 들고 일어났으니 이 둘의 사랑은 그런 세기의 불륜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리차드는 1963년 이혼하고요. 엘리자베스는 64년 3월 5일 멕시코에서 에디 피셔와 이혼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미국이 아닌 캐나다 리츠 칼튼 몬트리올에서 버튼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리죠. 이게 바로 그녀의 5번째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둘은 10년 동안 11개의 영화에 함께 출연하면서 젯셋 라이프를 즐기면서 최고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년 후였던 1974년 6월 리즈와 리차드는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재결합하죠. 그것도 아프리카 보스나와에서 이 재결혼식을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채 안 돼서 이들은 다시 이혼을 합니다. 정말 영화 같죠? 이 둘이 함께 촬영한 영화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이 둘의 템포의 수준을 가늠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등장인물도 4명밖에 안 되는 이 흑백 영화를 보는 내내 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서로 내뿜는 독설을 듣게 되는데요. 물론 이 정말 실감나는 명연기였지만 실제 이 부부는요, 특히 리차드 버튼의 알코올 중독은 이 부부관계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차드 버튼 또한 4명의 여성과 5번의 결혼을 한 만만치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밝히길 리차드 후에 만난 모든 남자들은 단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코트를 들고 있어준 남자들 뿐이었다 라면서 리차드 버튼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리차드 버튼과의 이 열정적인 결혼 생활이 끝나고요. 엘리자베스는 같은 해 76년 12월 4일 존 워너라는 정치인과 7번째 결혼식을 합니다. 이 당시 리즈는 정치인의 와이프로서 남편의 선거를 돕는 데 주력을 다하는데요. 그녀의 덕분이었는지 존 워너는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계를 떠나서 정치인 남편의 내조를 위해 워싱턴 DC에 살면서 리즈는 그때부터 우울증과 약물 과다 복용, 그리고 알코올 중독, 몸 관리가 전혀 되지 않게 되죠. 1982년 11월 결혼 6년 만에 존 워너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83년부터 84년 동안 엘리자베스 테일러는요,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센터에 들어가는데요. 그녀는 떳떳이 자기는 재활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밝힌 첫 번째 유명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존 워너와 이혼 후에 다수의 연애는 하는데요. 한동안 결혼하지 않다가 88년 그녀는 재활센터에서 그 20살 어린 건설 노동자 레리 포튼스키를 만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91년 10월 6일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에서 이 둘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죠. 여러분들 그 마이클 잭슨과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우정은 잘 알고 계시죠? 리즈는 마이클 잭슨 아이들의 데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자베스와 레리는 결혼한 지 5년 만인 1996년 이혼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사랑 일대기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자베스는 미모를 앞세운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진 여배우 정도, 이 정도까지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녀의 삶에는 사랑을 갈구했던 시간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984년부터 에이즈 퇴치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이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고요. 말하는 것 자체조차 꺼려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영화 자이언트에 함께 출연했던 친한 친구 록 허드슨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84년부터 기부활동을 시작으로 1985년 국립에이즈연구재단을 설립하고 91년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이즈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약 3,230억 원의 모금을 조성하면서 이 돈을 에이즈 치료 연구비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의 병원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을 조성할 때
자신의 개인 소장품들을 경매에 붙여서 기부하기도 했죠. 또한 에이즈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워싱턴 DC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의료센터를 설립합니다. 그녀는 60대 이후부터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많은 대수술을 하는데요. 휠체어를 탄 채로 에이즈 연구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 사후에도 그 초상권에서 발생하는 수익 25%를 이 재단으로 기부가 되도록 해놨고요. 지금 이 재단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이즈 치료 연구와 환자들의 지원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이러한 사회운동은요, 그 당시 유명인으로서는 최초로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주자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러한 그녀의 공로가 인정되면서 리즈는 자선사업에 대한 많은 상을 수상합니다. 1987년 프랑스 명예기사 자기를 받기도 하고요. 93년 인도주의상, 그리고 97년 인도주의 봉사 부문 스크린 배우 길드 평생 공로상, 2000년 글라드 벵가드상, 그리고 영국 대영제국 훈장 여성 2등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1년 대통령 시민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죠. 1932년에 태어나 7명의 남자와 8번의 결혼, 3명의 아이를 낳았고 2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세계의 연인으로 사랑받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비록 한때 불타는 열정으로 수많은 스캔들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그녀인데요. 사실 그녀는 유혹자라기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이용하려는 부모와 에이전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도피처를 찾아 헤매고요. 자신을 구해줄 사랑을 갈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혹자의 유형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20대와 30대에는 이 관능의 미로 상대를 유혹하는 세이렌 타입의 유혹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지쳐버린 그녀가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정치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헌신적인 연인, 아이디얼 러버가 되었다가 본인 자신이 지쳐버리죠. 그러면서 50대 이후부터는 신념가형 카리스마 유혹자가 되어서 편견과 두려움을 깨고 이 남들이 꺼려하는 이슈와 문제, 그리고 상처받은 소수에 대해서 앞장서서 자선이라는 사랑을 나눔으로써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한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가장 아름다웠던 여배우로서 이 하이에나 같은 타블로이드 매체들의 이 타겟이 되는 그녀였는데요. 나이를 먹던 살이 쪘던 휠체어를 타든 이런 거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늘 그녀만의 그 화려한 모습으로 대중한테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오늘도 많은 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위대한 유혹자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녀는 세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명작들 뿐만 아니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이 대인배의 사랑과 그 카리스마는 대중이 사랑했던 엘리자베스가 가진 가장 큰 그런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감히 제가 엘리자베스 테일러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녀의 외모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보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응원의 댓글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